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오늘 리플이 SEC와의 소송 중에 이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쳤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이 0.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우려스러운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리플 측은 지난 10월 18일 일주일 전이죠. 자, 지난 리플의 법률팀이 항소심에서 서류 제출과 변호인 출석 통지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제2순회항소 법원으로부터 기본 경고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법원 측에서는 리플에 14일의 추가 기한을 부여해 주어서 다음 11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만약 이 기한마저 놓치게 되면은 리플은 특별 허가 없이는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절차적 실수는 리플의 방어 전략이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자, 특히 이번 항소심의 중요한 국면에서 리플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여파 때문인지 어제와 오늘은 소폭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일정이 조금 꼬인 탓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SEC 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할 당시 그 서류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항소하고 난 뒤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게 18일자까지였었죠. 그런데 굉장히 임박하게 17일경에 지금 이 항소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측에서도 이 오늘부터가 이제 4일부터입니다. 4일부터 해서 항소를 하기로 선택할 경우 14일 이내에 교체 항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는데, 자, 이것도 지금 18일까지였죠. 그래서 SEC가 항소를 이유를 좀 제출을 해야만, 자, 그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도 대응 전략을 좀 짤 수가 있는 부분인데, SEC가 먼저 항소 이유를 조금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리플 측에서도 이 준비 기간이 조금 많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네, 그래서 SEC 측에선 항소를 제기한 10월 4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출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SEC 측에서는 이 관련 서류를 빨리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18일까지였는데 17일 굉장히 임박해서 서류 이 이유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측에서도 4일 기준으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선택할 경우 14일 이내에 교체 항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게 18일자죠. 예, 같은 18일인데, 자, SEC가 17일자 굉장히 임박한 가운데 항소 이유를 제출하다 보니까 리플 측에서도 이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굉장히 임박했죠.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이거 좀 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항소 법원에서도 리플 측에게 기본 경고만 좀 준 채로 14일, 2주 동안의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었고, 다음 주 11월 1일까지 서류 제출 기한이 다시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이 조금 이것도 좀 늦게 나왔죠. 일주일 전에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왜 이제 나온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 리플 측에서는 이번 주에 항소 서류를 낼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 19일자 기사이기 때문에 이 다음 주는 바로 이번 주죠. 자, 이번 주 오늘이나 내일 또는 모레 정도까지 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자, 우선 리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오르티는, 자, 이번 주에 제출될 서류를 기대하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리플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내린 판결이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법원의 결론은 더 이상 항소되지 않는다. 항소에서 다투지 않는다. 증권성 이슈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그대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의 항소가 상위 법원에서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SEC가 항소 이유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우선 거래소를 통한 리플의 코인 판매와 직원에게 리플을 분배한 것, 그리고 브래디 갈링하우스, 그리고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의 리플 판매 등 관련한 세 가지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앞선 두 가지 내용은 이미 기각을 당한 사례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자, 세 번째 사례가 중요합니다. 브래디 이 CEO들이, 자, 리플 판매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은 결국, 자, 리플의 가격 조작 이슈를 SEC 측에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띄우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리플의 판매를 방조하고 지원했다라면서 소송 대상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자, SEC는 본래 소송에서는 이들을 포함시킨 뒤에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포함을 했습니다. 자, SEC 측에선, 자, 리플이 마켓 메이커와 리플의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왔는데, 자, 그동안에는 법원에서 뭐 특별히 다루지 않다가 이제 최종적인 항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부각시키면서 최후의 한 방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리플 측도 이 가격 조작 의혹이 우리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큰 의혹이기도 하죠. 자, 그동안 고래 세력들이 열심히 꾸준히 매집을 해왔는데, 자, 물론 저점은 계속 우상향해 왔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고 다시 하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조작 의혹을 우리가 한 번쯤은 꼭 풀고 가야 됩니다. 깔끔하게 털고 가는 거지. 자, 리플 측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조작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경우, 자, 리플은 고래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멋진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투자가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SC의 최후의 한 방이 자, 우리 리플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SC가 이제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 리플에 대한 어떤 방향성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 조작 이슈에 대해서도 실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리플 측에서는 이제 벌금을 내고서 마무리하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중요한 것은 이 증권성 이슈가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리플의 ETF라든지 IPO 등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 그동안의 숙제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게 되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동종 가격일 때 우리가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소송이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향후 변동성이 나오면 우린 그에 따라서 매수 타점 함께 안전하게 잡아 나가시면서 자, 저가 매수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자, 이 비중 관리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그리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